저는 경주 향교 정교 겸 경상북도 정교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필입니다. 저희들은 뭐 신앙이라고 하고 가기까지는 좀 무리입니다만 어쨌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따라서 이곳에 출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 늘 알게 모르게 몸에 배가 있었죠. 그러나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현역에서 물러났으니까 이런 데 와서 봉사를 하는 게 나의 소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진리가 있는 머무는 곳에 근무한다고 봉사한다는 게 저로서는 영광이고 잠시 내 일생에서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주 교촌 마을입니다. 여기 진짜 사계절 언제 와도 너무 아름답고 항상 고즈넉하고 기분이 참 좋아지는 곳이죠. 여기 근처에 동궁과 월지도 있고요. 월정교도 있고 참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곳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또 이곳 마을의 중심이면서 선조들의 교육 요람이었던 경주 향교가 있어서 또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제가 오늘 이곳에서 오늘의 동해인을 만나볼 건데요. 옛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 이어나가실 그 분을 제가 만나러 왔습니다. 이상필 전교님을 만나볼 건데요. 여기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어디 계시지?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필 전교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전교님을 못 찾을까봐 조금 걱정을 했는데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 경주 향교의 그 향기가 참 묻어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상필 전교님이라고 이제 불러드렸는데 전교가 무슨 뜻이에요? 정교라는 것은 네. 지금 1948년에 정교라고 명칭이 되는데 옛날에는 경주 부윤, 지금 말하면 경주시장이 교장을 네. 맡았습니다. 이게 1300년 전 국학으로 네. 서기 682년 신문왕 2년에 네네. 예, 국학으로 설립이 되면서 네. 그때부터 그렇게 좀 맡았던 분을 지금 그 정교라는 명칭으로 네. 지금은 말하면 대학 총장이죠. 지방대학. 대학 총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경주 향교의 총장님. 네. 와, 멋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주 향교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듣고 주변에 있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잘 몰라요. 향교가 뭘 하는 곳인지, 뭐 언제부터 있었던 곳인지, 지금 뭘 하는지. 오늘 전교님께 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싹 풀어주실 거죠? 예. 자, 그러면 좀 안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예, 갑시다. 그러면 네. 앞장서 주시면 네,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경주 향교에 이제 들어왔네요. 예. 많은 분들이 경주 향교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향교가 뭔지는 또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향교가 뭐죠? 향교는요, 신라 시대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교육기관, 예. 학교. 이제 학교. 예, 학교로서 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네. 지금 말로 하자면은 지방 국립대학입니다. 이해가 너무 쉽네요. 네. 지방 국립대라고 이제 네,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향교 말고는 서원도 있었잖아요. 네. 서원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향교하고 서원은 또 뭐가 차이죠? 예, 이제 향교하고 서원은 서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네. 고등교육 받으러 향교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서원보다는 향교가 조금 더 상위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약간 공부하는 것도 달랐겠네요. 향교에서는 어떤 공부를 해요? 물론 이제 그때 교과서가 있었습니다만 네. 좀 심도 있게 네. 깊이 있게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초, 중, 고 맨 영어를 올라가면 갈수록 좀 심오하게 하듯이 네. 맨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도 사실 국립대학은 몇 개 없지만 사립학교는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나요? 예,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원도 사립이 기준이고 네. 서당이라는 것도 네. 동네마다 있었던데 거기서 공부를 기초 수학을 해서 네. 여기는 고등교육을 받으러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이제 국립대학인 게 이제 향교니까 아무래도 좀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물론 많았죠. 그래서 여기에 경주 향교의 경우로 본다면은 90명이 경원이었습니다. 90명이요? 너무 적은 건데요? 예, 좀 적어서 여기에 들어오려고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외생 경은 외에 네. 학생들도 청강, 요즘 말로 하면 청강 학생이죠. 청강생이 또 들어오는데 힘이 들어서 네. 여러 가지 경쟁을 하다 보니 조금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너무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제 들어오면 사회적 혜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 학교 입소가 되게 되면은 네. 군대를 안 갑니다. 수자리라 그래서 군대를 안 가게 되고 또 부역이라 그래서 요즘 말하면 세금이 면제됐습니다. 노역으로 하는 그 그래서 세금을 노역도 예. 또 현금 세금도 면제가 되는 그런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이네요. 큰 혜택이었죠. 네. 사회적 혜택. 그래서 신분이 유학이라 그래서 네. 공부를 맛보고 공부를 해서 국가에 기여할 그룹이다. 이런 신분을 확보하게 됐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이러면은 약간 군대 면제해주고 예,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 비슷한 상황이죠. 예. 예. 여기는 어디죠? 예, 공자님을 위시한 여러 성인들을 모시는 네. 대성전 공간입니다. 여기서 제사도 모시고 네. 이분들의 사상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곳입니다. 대성전. 네, 대성전. 네. 그럼 제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들어갑시다. 이거 지금 저기 걸려 있는 게 공자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공자님을 위시로 네. 왼쪽 오른쪽에 제자분들, 또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학자분들, 태계 선생을 비롯해서 율곡 이 선생이라든지 18분을 모시고 제사를 했습니다. 네. 그 대단한 유학자들의 이제 위패를 그렇죠. 여기서 다 모시고. 네, 위패를 모시고 네. 그분들의 학문과 사상과 행실을 배우고자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했던 곳입니다. 그럼 이제 예전에 조선시대 여기 이제 향교가 그 학생들로 북적이었을 때는 그럼 여기서 매일매일 뭐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도 했을까요? 이건 매일 아침에 여기 와서 참 여러 성인들의 학문과 사상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하는 참 조회를 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 대유학자들의 정신을 기리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도 잘 배우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네, 그렇죠. 공부를 그렇습니다. 하러 가는 네. 거군요. 여기 지금 안에 이 예전 그대로 지금 다 살려놓은 건가요? 네, 이게 원래는 기록상으로는 신라 신문왕 인년 682년에 학교를 여기서 지었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삼국에서. 그러나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모두 불이 타서 이 1600년도에 다시 재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지금 한 400년 넘죠. 네. 그래서 여기에 국가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례도 모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례 공간입니다. 여기. 요즘도 하고 있나요? 네,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2번씩 언제요? 봄하고 가을에. 그랬군요. 여기는 어디죠? 여기 학생들이 공부하던 강학 공간 명륜당이라는 곳입니다. 명륜당 공부를 하던 곳. 네. 근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몇 년 전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피해가 조금 있어서 지금 수리 중입니다. 명륜당에서는 그 학생들이 하루 종일 어떻게 공부했을지 참 궁금한데요. 그렇게 물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 대성전 앞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성인들의 학문을 잘 이어받아서 군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마음다짐을 하고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루 종일 경서를 읽고 또 오후에
뭐 활쏘기도 하고 뭐 그냥 공만 계속한 건 아닙니다. 다른 예가도 즐겼습니다. 활쏘기 같은 것도 하고. 네, 활쏘기 요 뒤쪽에 활쏘기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네. 네. 주로 어떤 선생님이 가르쳤을지도 궁금해요.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향교잖아요. 예, 이제 선생님은 국가에서 양성한 훈도라는 직책에 네. 지금으로 말하면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이 서울에서 파견이 와서 네. 여기 와서 공부를 가르치고 또 거기에 조금 오래 잘 가르치면 교수라는 직종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승진하는 네. 경우도 있고. 있었죠. 예. 예. 근데 이제 향교가 그랬는데 이게 서원에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잖아요. 향교가 왜 그렇게 쇠퇴를 했던 걸까요?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향교가 지나치게 이제 권력화됐죠. 이제 들어오기가 힘이 들고 하니까 네. 이걸 잘 관리를 못하다 보니 여기 들어오지 못한 우수한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하던 게 사립교육기관이 서원의 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유명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거기 선생님을 모시고 별도로 공부하던 지금의 학원 같은 그런 개념이 지금 바로 서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이황 선생 뭐 이런 분들도. 네, 이황 선생님도 물론 그 시절에 네. 서원이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태계 선생이 그 도산서당을 열면서 거기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한 게 뭐 서원에 뭐 시초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학자들이 또 그렇죠. 이렇게 예.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니 그렇게 해서 서원이 좀 더 발달을 하게 되고 향교는 점차 이제 쇠퇴의 길로. 좀 쇠퇴의 길로 들어서고. 네. 그래도 없어지지는 않았던 거죠, 향교가. 없어질 수가 없죠. 공교육 기관이니까 네. 그 실질적인 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공교육 기관은 조선조 말기까지는 그대로 명맥이 유지를 해왔습니다. 교육도 물론 교화의 기능은 그대로 또 여론의 집약처로서 역할을 조선 말까지 조선이 망할 때까지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학교에서 뭐 교육하는 그런 기능만 있었던 게 아니네요. 네, 물론이죠. 여기에서 모든 게 참 여기서 모아지고 여론이 모아지고 교화되고 뭐 백성들을 말하자면 인도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향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록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향교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예, 전국에 234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성균관을 비롯해서 경주 향교가 234개 중에서도 제일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 그래도 이게 규모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그 200개가 넘는 향교들 중에서도 경주 향교가 좀 위상이 높은 편이겠네요? 뭐 그렇죠. 뭐 대설 향교라 그래서 네. 큰 향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큰 향교 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전국에서 몇 등 정도? 글쎄요, 또 뭐 등수를 매긴 하지만 뭐 1, 2등이 아닐까. 1, 2등. 그 신라 때는 제일 큰 향교였고 네. 고려 때도 그랬는데 이제 조선조에 와서는 서울이 수도로 되면서 성균관이 좀 뭐 수위로 올라갔겠죠. 네. 자랑스럽네요. 네, 자랑스러운 참 경주 향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향교가 저는 처음에 얘기만 들었을 때는 건물이 그냥 한 개 정도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건물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다른 지역의 향교들도 다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나요? 예, 비슷한 구조이긴 해도 경주 향교는 아까 말씀드린 큰 향교, 대설 향교이기 때문에 부속 건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규모도 그래했고, 여기에 이제 제독관이라 그래서 교육 감독관들이 여기 상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지금은 많이 옛날 걸 다 복원을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큰 향교였습니다. 지금도 부속 건물 하서 전체적으로 13동 되는데 그때 옛날에는 아마 한 20여 동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규모가 크고 그런 향교였으면 요즘 말로 이 벤치마킹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향교에서도 좀 뭔가 경주 향교를 보고 뭐 이렇게 좀
배워간다든지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나요?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는 나라의 법령으로 정해서 경주 향교는 이렇게 짓고 네. 다른 향교들은 작게 짓고 뭐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같이 네. 벤치마킹을 해서 하고 싶다고 막 짓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 네. 그랬군요. 경주 향교가 좀 크다고 생각은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뭐 자랑스러워 할 만합니다. 전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첫인상처럼 정말 여기서 태어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셨을 테고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경주 향교에서 일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사업한다고 있다가 이제 60세가 넘어서 이제 그러셨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갑자기 경주 향교 전교로 오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갑자기는 아니고요. 네.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부터 향교에 관여를 하셨고 또 어릴 때부터 그런 네.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기에 네. 몸은 비록 나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향교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은 늘상 있어 왔어. 또 현역에서 은퇴하면서 예.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예. 아버님과 할아버님은 경주 향교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물론 뭐 저와 같이 뭐 정교하신 분도 계시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죠. 여기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랬군요. 그럼 이제 어린 시절에도 경주 향교에 자주 이렇게 오시고 많이 보고 그러셨겠어요? 예, 그랬었죠. 할아버지 따라서 네. 할아버지 옷 저 도포보라 그래서 그걸 들고 가다가 들고 따라다니면서 할아버지는 또 손자를 앞세워 가니까 또 그게 또 좋아하겠지요. 그랬겠죠. 예, 어린 때부터 여기에 많은 친근감도 있고 또 여기에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자랐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은퇴를 하면은 꼭 경주에 돌아가서 경주 향교 전교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게 좀 필요했는데 네. 좀 자라면서 보니까 역시 연어가 회귀하듯이 이렇게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오게 되고 또 이걸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네. 뭐 어떻게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뭔가 어린 시절부터 이 경주 향교와 연결된 무엇이 있었나 봐요. 예, 그럼 뭐 인연이 네. 있었죠. 깊은 인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계획해서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랬군요. 어떠세요? 그냥 일반 사회생활 하시다가 경주 향교에서 전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시니까 예, 바깥에서 보던 거하고 다르게 네. 정말 이건 좀 활성화해야 된다. 지금 향교가 시대에 부응을 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유무형의 가치를 상당히 가지고 있음에도 이걸 잘 활용을 못하고 지금 시대 경쟁 시대에서 필요한 인성 같은 걸 네.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자는 교육 이념이 지금 시대에도 필요한데 그 방법이 지금까지는 좀 미흡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옛날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걸 빨리 변신을 하고 뭐 앞으로 같이 우리가 공유하고 그런 가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뜻을 두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네. 주로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그냥 사람들이 구경 오기만 하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전통 혼례 체험도 희연이 있습니다. 옛날에 결혼식 어떻게 했을까? 네. 그렇게 하면은 많은 관객들이 흥미롭게 보고 그냥 이렇게 체험을 해보는 건가요? 그냥 체험도 하고 실제 결혼식도 실제 하시나요? 결혼도 하고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쪽에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옛날 선비들의 삶이 어땠을까 이렇게 하는 인문학적 강의도 곁들여 있고 또 활속이라든지 선비들이 여가를 어떻게 활용했을까 하는 데에서 그걸 체험으로 하고 있고요. 이 경주 향교회 이제 행사들도 좀 많이 하고 계시니까 뭐 경주나 경주 주변 지역 분들 말고 좀 먼 데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많이 있죠. 또 특히 중국에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중국에서 여기를 이렇게 오나요? 중국의 인민대학이라든지 네. 아주 명문대학들입니다. 청와대학의 학생이라든지 이분들이 중국 정부에서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서 네. 이웃 국가는 어떤가에 대해서 오는 탐방 코스에 우리 경주 향교가 채택이 돼서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제일 원형대로 보정된 곳이 한국이다. 그래서 재래부터 시작해서 그 인문학적 소양 같은 것도 전부 여기 와서 같이 공유하고 배우고 이렇게 갑니다. 그럼 작년에 또 중국 학생들이 와서 그렇게 뜻깊은 활동들을 하고 갔고 또 어떤 손님들이 오셨어요? 예, 주한 미군 네. 분들이 지난해에 경주 향교, 경주 여기에서 왔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와 문화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미군들 같은 경우는 많이 낯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잘 이해를 하나요? 아니, 이해보다는 오히려 미군들이 오셔서 네. 오히려 더 흥미롭게 바라보더라고요. 또 신기하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통 혼례를 그 오는 미군 부부를 예. 해봤어요. 참여해서 해보니까 그랬어요? 정말 그분들은 축제로 네. 결혼을 축제로 생각을 하고 네. 그거 참 신기하게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겠구나. 특별한 경험이었겠네요. 특별한 경험이죠. 근데 중국인들은 오히려 예. 그런 쪽에는 덤덤하다 그래. 동양제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예. 비슷하니까 또 그런 면도 있고 또 성격도 어떻게 보면 좀 외향직이 아니고 좀 네. 속이 깊다 그러나요? 네. 표현을 잘하는 그렇죠. 성격인데 미군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표현을 잘합니다. 정말 혼례시켜 보면요, 정말 재미있게 손뼉 치고 그래요? 예, 한 분 나중에 그 구경할 만합니다. 예, 그래서 의외로 좋은 반응이었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미군들은 네. 우리 향교에 오는 거는 하루 이틀이지만은 그 외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관광공사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냥 유산 정도로만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뭐 21세기고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 과거의 유산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하거든요. 전교로서 어떤 활동들 이어가고 계세요? 예, 참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역사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걸 제대로 가공을 못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 역사라는 것은 누구나 공유해야 되고 우리의 뿌리고 근본입니다. 우리 근본과 뿌리가 미약했을 때는 뭐든지 열매가 맺을 수 없듯이 우리 이것도 그때 그 나름대로 좋은 철학과 가치가 있었음에도 활용을 못했고 지금 시대에 맞게끔 빨리 변신을 못했죠. 네.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고루하게 예법만 지키는 거의 치고지순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 공유하는 수 있도록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계획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올해 계획들도 많이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20년에는 좀 이걸로 중점적으로 좀 사업을 해봐야겠다. 어떤 게 있으세요? 여러 가지가 한 4개의 꼭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이 경주 향교 터가 옛날 요석 공주가 머물던 곳이고 또 예, 설총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설총과 원효대사의 이런 노면서는 다 아는 사실이 있는데 이 설총 선생께서 이 향교를 설립하고 초대 학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신라시대 국학이었을 때. 국학의 학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총 같은 인물이 여기서 나서니까 그걸 스토리텔링을 해서 오페라 같은 걸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원래 한번 해보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설총의 스토리를 담은 네. 창작 오페라. 네. 야, 여기서 공연하면 정말 멋지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가 더욱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설총이 태어났고 네. 여기서 활동했고 머물던 곳이라서 스토리텔링 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총이 어떤 분이었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지혜를 배운다면 현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곁들여 음악회를 좀 해서 여기도 현대의 감각에 맞게끔 음악도 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체험,
이제 우리 학생들 인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입시 위주의 경쟁이 위주의 학문이다 보니까 지나치게 좀 인성이 메말랐고 좀 각박하다 그럴까요? 이런 걸 우리가 사람답게 살자는 이런 정신을 교육 보급하려고 그 인재를 그 강사들을 지금 양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것이 필요한 거냐, 사람답게 사는 데에 이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좀 조병해서 한 60강 정도로 해서 그런 인재를 양성해서 이걸 각 학교에서 우리 경쟁만이 최고가 아니고 우리가 행복해야 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이 사람들이 되자 그런 쪽에서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게 두 번째 사업이고요. 그다음 이제 그 세 번째 사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 혼례 같은 걸 네. 보여주는 이런 것하고 또 체험 이 네. 프로고 그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중국 학생들 이제 대학생들이 경주를 찾아서 여기서 교육받는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일부 대학하고 협약도 했습니다. 여기 와서 한 5일 정도 머물면서 경주, 포항, 인근에 네. 물론 유교적 교육은 기본이고 그 위에 산업시설도 둘러보고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또 저희들 지난 12월 달에는 중국 대학 각 유수 대학을 방문해서 협약을 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상황이 조금 엄중하게 네. 돌아가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오늘 경주향교를 둘러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멋진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작년에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잖아요. 한국의 향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향교 중에 8개로 보물로 지정된 향교가 있습니다. 네. 이걸 상대로 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각 대표들을 아마 곧 빠른 시일 내에 모아서 예. 등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원은 사립교육기관이고 예. 이는 공립교육기관이라서 뭐 아마 쉽게 되리라고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나요? 예, 뭐 구체적인 계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향교 이제 경상도에 3군데, 전남 호남에 2군데, 제주, 강릉, 서울 이렇게 8군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표들이 아마 이달 내로 모여서 발족을 해서 관계기관에 신청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교수님들도 또 전문가들도 지금 되게 다 좀 같이 하기로 뜻을 네. 모은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참 얘기를 나눠볼수록 전교님 굉장히 그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가 아니라 더 깨어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전교님께서 이끌어가실 경주 향교의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경주 향교를 이끌어가실 계획인지 들려주실 수 있으시죠? 예, 뭐 과분한 칭찬을 보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저는 아이디어가 좋은 게 아니고 우리 같이 하는 분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저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팀워크가 있습니다. 이제 같이 뜻을 하는 분들이 우리 잘 갖고 간다면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이걸 옛날 그대로 복원을 해서 재래약도 문묘 재래약 하듯이 신라의 재래약으로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주의 명품으로 가공할 예정입니다. 네. 확실한 한마디, 경주의 명품으로. 네, 경주의 명품으로 네. 발전시켜 나가고 또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뭐 경주에 굉장히 많은 문화 유적들이 있고
이게 쉽게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경주는 하드웨어는 참 잘 갖춰져 있는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콘텐츠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해답을 경주 향교에서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콘텐츠들을 경주 향교에서 더 만들어내고 이야기들을 더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경주 향교에서 느꼈던 이 감동, 더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전교님께서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뭐 미흡하기 거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같이 공유할 이 역사나 뿌리는 어느 특정인의 것도 아니고 특정 단체 것도 아닙니다. 다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고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신이나 요즘 말로 하드나 소프트든 모두가 함께 하자. 그래서 우리 좋은 건 취하고 또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취사선택,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주 향교 가치는 값으로 따질 없을 만큼 높습니다. 유무형의 가치가 역사와 더불어 굉장히 참 소중한 자리인데 이게 의외로 좀 알려지지 않고 활용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